임미현의 아침 뉴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은 이 시간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9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에서는 비바람에 관광객이 실종되고 정전과 시설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 충남 서해안에 상륙한 뒤 내일 새벽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와 함께 강풍 피해가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다면서도 이를 위해선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모두 7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자영업자들은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이 시각 현재 제주 서부 해안을 지나고 있습니다. 밤새 태풍이 강타한 제주하에서는 관광객이 실종되고 정전이 이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항공길과 백길도 모두 끊겨서 지금 제주는 고립 상태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놓여 있는 제주의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CBS 고상현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고상현 기자. 네, 제주입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을 텐데요. 고 기자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태풍의 위력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서쪽 약 90km 부근 해상에서 북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제주를 강타하면서 바람에 맞서는 게 힘이 붙일 정도로 이곳 제주에는 강풍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데요. 네. 몸에 힘을 주고 긴장하지 않으면 헛걸음을 디딜 정도입니다. 성인이 서 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한라산 진달래밭 초속 62m에 이어 제주시 27m, 마라도 33m가 몰아치면서 태풍의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또 잠시 바깥에 서 있기만 해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장대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한라산 윗세오름에 560mm, 제주시 지역에 2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오늘 오전 주요 하천 저류지의 수문을 모두 개방했습니다. 네, 강풍과 폭우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벌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소정방 폭포에서 폭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던 관광객 23살 박모혜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같이 바다에 빠졌던 30대 남성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던 방파제 바닥 70톤이 쉴 새 없이 몰아친 파도에 유실되고 신호등과 간판들이 강풍을 못 이겨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강한 바람에 전선이 끊기면서 6천 가구가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태풍으로 현재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끊겼는데 관광객들이 마음을 상당히 졸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끊기면서 제주를 오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어제 아침부터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요. 도내 항포구에는 어선 2천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6시부터 제주기점 항공편 운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최대 2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에 발이 묶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상현 기자와 함께 제주의 태풍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태풍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 남해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3시쯤 목포 해상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특보가 발효된 목포 등 전남에는 현재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 CBS 김영로 기자가 목포항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김영로 기자. 네, 목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목포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일어 강한 중형 태풍인 솔릭의 영향권에 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서해상으로 북상함에 따라 전남에는 상륙하지 않지만 가장 에너지가 강한 태풍 오른쪽에 위치한 전남 흑산도 등 일부 섬에는 태풍 경보가, 전남 전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로 인해 내일까지 전남에는 100에서 250mm의 강한 비와 함께 지산 등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진도 서구 차도에는 초속 26.5m의 강풍이 불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면서 주민들은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주민의 말을 들어보시죠. 태풍이 오게 되면 농어가들의 여러 가지 작물이라든가 수산물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들이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풍으로 목포항을 비롯해 전남 항포고에는 2만 6천여 척의 각종 선박이 피항해 있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혀 무안공항의 여객기가 결항됐고 전남 시운 5개 항로 92척의 여객선도 통제됐습니다. 태풍으로 전남 모든 학교가 오늘 하루 임시 휴업했습니다. 특히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일고 해안에는 해일이 예상돼 유의가 요구됩니다. 광주기상청은 내일 태풍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내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항에서 CBS 뉴스 김영로입니다. 네, 이번 태풍은 느린 속도로 북상 중인데 한반도로 올라오면서 세력이 결코 약해지지 않아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합니다. 김수진 리포터. 네, 현재 태풍 솔릭은 여전히 강한 중형급 태풍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동 속도는 좀 더 느려졌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 기압은 95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4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고요. 지금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9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6km의 느린 속도로 북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과 근접해 있는 제주도와 호남, 경남 지역, 또 제주 전해상, 남해 전해상, 서해 남부 전해상 태풍경보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태풍특보는 오늘 중에 그밖에 전국과 전해상으로 더 확대 강화 발효되겠습니다. 앞으로 태풍 솔릭은 오늘 오후 3시쯤 목포 서남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하겠고 내일 자정부터 이른 새벽 사이 충남 서해안에 상륙한 뒤 이후에 중부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전남 해안과 제주 산간, 지리산 부근으로 최고 400mm 이상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밖에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 100에서 250, 서해안과 경기 북부, 강원도에 최고 200mm 이상, 또 수도권을 비롯한 그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3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도 비지만 바람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겠는데요. 내일까지 해안과 산간 지역에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m 이상, 육상으로도 초속 3, 40m 이상의 매우 강력한 바람이 불겠고 해상에서도 최고 8, 9m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내일까지 태풍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태풍 솔릭은 내일 새벽 수도권 지역을 관통하면서 도심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하면 태풍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지 그 대비 요령을 김동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태풍이 제주와 전남 지역을 지나 오늘 오후 수도권에 상륙합니다. 도심 지역이 많은 수도권을 태풍이 정통으로 관통하면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오면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 것은 강풍입니다. 태풍 때 신문지나 X자로 테이프를 붙이곤 했는데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창문 잠금 장치를 하고 창문과 창틀 사이 테이프 등으로 붙여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강풍에 약한 비닐하우스나 간판 등은 돌풍에 날아갈 수 있어 사전 점검도 필수입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 담당관입니다. 강풍특보 시에는 간판 같은 낙하물과 가로수 전도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더욱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태풍에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 등이 생길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이 있다면 뚫어야 태풍으로 인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대피 장소와 비상연락 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차량은 지대가 높은 쪽으로 이동시켜 놔야 합니다.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 생필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비상시 도움이 됩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태풍 솔릭이 제주를 강타한 데 이어서 오늘 밤 충남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내일 새벽이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태풍 속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7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수 부진과 시장 포화로 인한 과당 경쟁에 앞으로 편의점 후속 대책 등과 맞물려 최저임금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한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와 세금 부담 완화, 어제 정부 여당이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 정책실장입니다.
18년보다 2조 3천억 원이 증가된 7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각종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영업자가 급증해 경쟁이 심화되고 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추가 지원 대책이 나왔지만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 편의점주들은 카드 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담배세를 제외하는 방안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인재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공동 대표입니다. 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가 가장 중요하지는 담배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갖고. 정부는 올해 말까지 담배 제외 여부 등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가 반발 수위를 높일 태세여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최저임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미뤄졌던 사회적 대화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에 반발하며 지난 5월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했던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 복귀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열린 임시중앙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복귀 결정과 함께 누정교섭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다음 달 중순 재개돼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준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제, 업종별 고용대책 등 노동 현안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나 최근 논란이 불거진 소득주도 성장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노동계 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각에선 뚜렷한 복귀 명분을 얻지 못한 채 사회적 대화에 합류하면서 민주노총의 협상력만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 자체로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안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컨대 연금 문제라든가 그런 경우도 그냥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함께 논의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죠. 민주노총은 오는 22일 중앙위원회와 10월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미국이 최근 들어 부쩍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공화당 지지 유세장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이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북한은 핵을 제거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과 제재 완화라는 유인책을 내비치면서 빨리 비핵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관련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재무부는 어제 북한 선박에 정제 유동을 환적해준 러시아 해운 회사와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가하며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최근 들어 대북 제재를 부쩍 강조하고 나선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초 북한에서 북미 정상회담 후속 고위급 회담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4차 방북 전 대북 제재를 강조함으로써 이번에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내놓도록 미국이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2박 3일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1회차 행사가 끝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다시 이별하게 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황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5년에 걸친 그리움을 풀기에 3일은 너무 짧았습니다. 어제 이산 가족들의 마지막 작별 상봉은 아쉬움에 다시 눈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오래 살아. 오래 살십시오. 아침 하십시오. 6번, 12시간에 걸친 짧은 만남을 뒤로한 채 우리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사 자체는 무리 없이 잘 끝났지만 이산 가족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은 겨우 7건, 형제 자매 상봉도 25건으로 3분의 2가 넘는 가족들은 먼 친척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족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이미 4명이 행사 전에 상봉을 포기했고 일부 상봉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도 발생했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상설 면회소 설치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일부터는 2회차 상봉이 시작됩니다. 북측 이산 가족 83명이 우리 측의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측 가족들은 오늘 강원도 속초에 집결해 사전 방북 교육과 건강검진을 받고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상봉합니다. CBS 뉴스 화영찬입니다.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잘 되는 것은 콘텐츠가 풍부하고 검색도 쉬워서인데요. 하지만 유튜브가 국내 시장을 무섭게 잠식하는 독과점 현상을 그저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 독식이 위험한 이유를 김현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색하면 네이버였지만 20대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더 많이 검색합니다.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내 1위 음원 플랫폼 멜론 점유율은 28%인 반면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웃도는 43%에 달했습니다. 방송, 영화, 웹툰 등 IT 분야 전반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유튜브에 마냥 박수칠 수만은 없는 것은 압도적인 유튜브 점유율만큼 불법 저작권 콘텐츠 또한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짜 뉴스도 큰 문제입니다. 업계 관계자입니다. 유튜브는 아예 그냥 콘텐츠 자체를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이 채널을 만들고 거기에서 가짜뉴스를 올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감시, 견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거죠. 유튜브 공세에 밀리다 자칫 검색 영역까지 넘어가면 유튜브를 가진 구글의 데이터 주권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 유튜브의 시장 수익 독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서버 구축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또 서버가 없더라도 영업이나 매매 행위가 있다면 고정 사업장 개념을 확대 해석해 구글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CBS 뉴스 김현지입니다.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특정 당직자들이 5개월 동안 많게는 수백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월급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가 입수한 사무처 직원들의 월급 명세서 내용인데요. 출처와 용처가 불분명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국민의당 출신인 바른미래당 정책실 A모 부장의 월급은 77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직급 부장 월급의 2배, 더 높은 직급인 국장 월급보다도 200만 원 이상 많은 이상한 액수입니다. A 부장의 월급이 이렇게 많이 찍힌 이유는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만 420여만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 사무처 당직자들의 3월부터 7월까지의 급여 대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국민의당 출신 특정 인사들의 명세서에 이 같은 업추비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여성국과 청년국, 홍보국을 제외하곤 10여 개 조직마다 각각 1명 또는 2명씩 특정 당직자들이 거의 매달 월급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업추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정책실에선 A 부장만 매달 적게는 78만 원에서 많게는 428만 원의 돈을 업추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총무국에선 말단 직급인 간사가 업추비를 다달이 타가면서 6월 월급이 가장 높은 직급인 국장 일부와 맞먹는 400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5개월 동안 국민의당 출신 특정 당직자 10여 명에게 지급된 업추비는 6,830만 원에 달했습니다. 돈의 출처와 지급 기준, 사용처도 불명확해 내부에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회계 책임자인 이태규 사무총장에게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박성원입니다. 한국전력 자회사 남동발전이 젖은 석탄을 말려서 열 효율을 높이는 석탄 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효율성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 변경을 밥 먹듯이 해서 납품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남동발전은 석탄 건조 설비를 지난 2015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설비는 석탄을 말려 연료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한국테크놀로지사가 개발했습니다. 260억 원의 전기요금, 즉 예산이 투입된 만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동률은 16%로 예상 가동률 90%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남동발전 관계자입니다. 저번에 보관을 보니까 15% 20%밖에 안 된다더라고. 제조 석탄이 안 들어오는가 봐. 많이 없으니까 이제 경제를 따지면 효과 없는 거지. 더 큰 문제는 설비 설치 과정에서 남동발전이 한국테크놀로지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설계를 2차례 변경하면서 공사비가 90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설계 변경 시 위선 결제도 받지 않았고 경제성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부는 계약 체결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가동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지금 있긴 있는데 그런 상황인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비위 의혹에 수많은 직원이 연루됐지만 달랑 4명이 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각이 이르면 다음 주에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권에서 먼저 내세웠던 협치 내각은 이번 개각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관 사찰과 재판 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이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와 지시보고 여부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 등의 지시에 따라 법행정의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하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세수 확대 흐름 속에 고용 악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가 예고돼 대폭 증액이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 지역 여행사들도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광업계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어제 관내 여행사 3-4곳에 앞으로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이번 단체 관광 허용은 상하이 전체 여행사가 아닌 몇몇 여행사에만 국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그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등 2명의 여성에게 입막음용 돈이 건네진 것과 관련해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이 대선 캠프 재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며 선거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본부 세관 직원이 밀수품을 보관하는 세관 압수품 창고에서 정상가 8,577만 원 상당의 담배를 빼돌려 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은 압수한 에세 담배 19,060갑을 훔쳐 판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지난달 초에 빼돌린 담배는 지난해 12월 부산본부 세관이 동남아에서 158만 갑을 몰래 들여온 조직을 검거하며 압수한 25만 갑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태풍으로 항공기 이착륙에도 비상이 걸렸을 텐데요. 자세한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늘길은 거의 막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주 여수로 오가는 데는 어제 오후부터 전면 운항이 중단된 상태고 오늘 아침은 진주, 울산, 광주 등의 노선도 결항이 됐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첫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을 했고요. 현재 부산 노선은 후속편들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수속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중에는 일본 노선이 태풍의 영향이 있는데요. 오늘 오사카나 나고야, 후쿠오카, 미야자키 등의 노선은 운항 여부나 출발 시간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주공항과 무안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국제선 등은 우리나라 날씨 때문에 결항된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인천공항에서는 일본 노선 외에도 연결 문제로 지연되는 비행기가 많고요. 또 앞으로 기상 변화에 따라서 인천과 김포공항에도 운항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정보였습니다. 태풍 쏠릭이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북상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강풍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